우리가 균이란 물질의 한 형태라고 보는데요. 뭐 예를 들어 리퀴드 페이스다, 뭐 솔리드 페이스다 이런 걸 다 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솔리드 안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의 상이 존재할 수 있는데, 뭐 물질 구조에 따라서 뭐 알파 페이지나 뭐 베타 페이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것들을 다 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단일상,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리퀴드 워러다. 그럼 이제 페이스가 1인 거고 1인 거고, 만약에 두 금속이 섞이지 않을 경우 이런 걸 이제 이상계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섞여서 합금이 된 경우는 이제 단일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자주 쓰는 철강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합금이 된 경우인데요. 그때는 이제 단일상 페이스가 1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리퀴드에서 뭐 베이퍼가 됐다. 이럴 때 이제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압력에 따라서 정해진 전이 온도, 트랜지션 템퍼처에 의해서 이제 물질의 상이 자발적으로 바뀌는 현상을 상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TL만 점은 이 전이 온도에서 두 상은 이제 평형 상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이르게 되고, 저희가 저번 챕터에서 배웠던 대로 이 이퀄리브리엄 상태일 때는 깁스 에너지가 이제 최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를 저희가 내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점이 보시게 되면은 이 모알 깁스 에너지라는 이제 어떤 깁스 에너지를 몰 수로 나눴을 때 나타내는 어떤 프로퍼티 같은 경우인데요. 이거를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케미컬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서브스턴스가 갖고 있는 포텐셜이고, 이것을 나타내는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도 특이할 만한 점이, 만약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런 클로즈 베슬에 만약에 리퀴드랑 베이퍼가 지금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모든 케미컬 포텐셜이 똑같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클로즈 베슬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리퀴드가 있고 이제 베이퍼가 있게 되는데, 만약 이제 순수한 상태일 때, 예를 들어 여기 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케미컬 포텐셜 리퀴드 워러의 케미컬 포텐셜이 이 베이퍼 워러랑 이제 똑같게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다 에탄올을 이제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리퀴드가 워러랑 에탄올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 각각이 또 베이퍼 상태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의해서 이제 증가를 해서 가스 분자들이 있겠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때에도 각각의 그 케미컬 포텐셜은 똑같게 됩니다. 퓨어 서브스턴스일 때 케미컬 포텐셜이 똑같은 건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저런 식으로 두 가지 물질, 세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서 예를 들어 리퀴드 상태의 에탄올을 베이퍼 상태의 에탄올을 케미컬 포텐셜이랑 똑같고, 두 번째로 리퀴드 상태에 물을 때는 이 상태의 베이퍼 상태의 물과도 케미컬 포텐셜이 똑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the chemical potential of a substance is the same throughout the sample regardless how many phases are present. 이렇게 써있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전의 연력각도 속도론적 설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메타스테이블 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하나 이 키네틱이 너무 느려서,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키네틱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아주 겉보기에는 이제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는 상을 뜻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를 생각할 수 있죠. 다이아몬드는 사실 가장 스테이블한 폼이 아닌데, 만약에 그 다이아몬드가 가장 스테이블한 폼인 흑연으로 이제 굉장히 천천히 키네틱이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영원토록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현상을 이제 메타스테이블 페이즈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화학 케미컬 포텐셜을 정의내리기를 미우는 이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그러니까 몰알 깁스 에너지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고요. 평형 상태에 있는 계에 존재하는 모든 상에 걸쳐서 그리고 그 각 상 안의 물질의 화학 포텐셜은 같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어떤 퓨어한 상태일 때 화학 포텐셜도 같고 이제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상태의 각각의 물질에 대해서 평형 상태에 있는 개는 평형 상태에 있는 개의 모든 상의 포텐셜 에너지는 같다라고 방금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성분이 화학 전위가 이제 μ1이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μ2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제 물질의 미소량이 뭐 dn이겠죠. 이거를 이제 위치가 1에서 2로 이동을 할 때 위치 1에서는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이제 마이너스이고 위치 2에서는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이제 플러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전체적 변화를 이제 dg는 μ2 μ1의 dn 그러니까 미소량 변화를 곱한 값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μ2가 μ1보다 작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dg가 결국 네거티브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깁스 에너지가 감소하면은 그 뜻은 이제 스폰타니어스 리액션이 일어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자발적인 변화는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 낮아져서 dg over dn이 이제 디크리징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퀄리브리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깁스 에너지가 변화가 없는 곳이니까 이제 포텐셜이 똑같아야 되는 거. 방금 배웠던 이퀄리브리엄에 있는 모든 상 그리고 상 안에 있는 물질의 화학 포텐셜은 같다.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도포라는 거 이제 페이스 다이아그램이라고 부르는 건데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고요. P와 프레셔와 템퍼처로 이루어진 이것을 이제 삼도표라고 부르고요.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어리아로 존재하는 거는 페이스가 지금 이제 하나씩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원래는 소리드 상태의 페이스만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리퀴드 그리고 스코 잘 안 오시는데 여기는 이제 베이퍼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리퀴드와 베이퍼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다. 그럼 이제 페이스 바운더리라고 부르는 어떤 라인이 있게 되고 이 두 가지의 에어리아를 나누는 그런 라인을 이제 페이스 바운더리라고 부르고 이 상태일 때는 이제 리퀴드 베이퍼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퍼 프레셔라고 해서 이 리퀴드와 베이퍼가 이퀄리브리엄을 이루고 있을 때 이 클로즈드 베슬 안에서 어떤 프레셔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만약 이제 리퀴드가 일정 부분은 가스 모레큘로 베이퍼 상태로 전환이 되고 그때 이제 베이퍼가 당연히 프레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베이퍼 프레셔라고 부르고 그 페이스 바운더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템퍼처가 요 정도 어디 중간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프레셔를 읽게 되면은 그걸 이제 베이퍼 프레셔라고 하고요. 요 페이스 다이아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퍼처가 상승하면은 베이퍼 프레셔도 함께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에 방금은 리퀴드 베이퍼 상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도 이제 만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솔리드와 베이퍼를 나누는 페이스 바운더리도 존재하잖아요. 그 부분은 승화 증기 압력, 고체와 증기상 경계의 거진한 증기 압력에 대한 온도 의존성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퀴드 베이퍼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이 클로즈 베슬이 아닌 요 베슬 같은 게 이제 오픈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풀려 있는 베슬에서 만약 리퀴드의 힛을 주게 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리퀴드가 베이퍼라이제이션 되면서 끓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보일링이라고 부르게 되고, 보일링이라고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은 온도에서 액체 전체를 통하여 자유 증발이 일어나는 현상, 프리 베이퍼라이제이션이라는 현상을 보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일링 템퍼처, 끓는 온도라고 하고요. 만약에 1atm 같은 경우에 물이 끓는다, 그럼 이제 100도씨겠죠? 근데 이제 만약 프레셔가, 그러니까 외부 압력, 프레셔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 보일링 템퍼처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정상 끓는 점이라고 그래갖고, 노멀 보일링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압력이 1atm일 겁니다. 그리고 표준 끓는 점은 표준 압력이 원바일 때 끓을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셔가 다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끓는 점이 물은 100도이고 정상 노멀 보일링 포인트는 100도이고 이런 스탠다드 보일링 포인트는 99.1도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멜팅 포인트나 프리징 포인트 이런 것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크리티컬 포인트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클로즈 베슬 안에서 저희가 템퍼처를 계속 가하게 되면은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서 슈퍼 크리티컬 리전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로즈 베슬에 리퀴드와 베이퍼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리퀴드를 계속 끓이게 되면은 일부분이 이제 베이퍼가 되면서 이 베이퍼가 결국에는 이 베이퍼가 끓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덴시티가 점점점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리퀴드와 이제 베이퍼가 덴시티가 달라지면서 어느 순간 이제 비슷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리퀴드와 이제 베이퍼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어떤 특정한 페이스로 변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라면서 dancing uniform phase above the critical temperature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슈퍼크리티컬 리전이 이 C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인계 현상, 그러니까 방금 설명했던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액체를 가열하면 끓지 않고 증기 밀도가 증가하다가 증기의 밀도가 남아있는 액체의 밀도가 같게 되고 주상의 경계면이 없어지면서 이제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로 변하는 현상을 인계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계 온도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템퍼처, 그러니까 이제 이 주상의 경계면이 없어지는 그 순간이 크리티컬 템퍼처고요. 그때의 압력은 이제 크리티컬 프레셔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임계 위치,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 다이어그램 중에 이제 트리플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솔리드, 리퀴드, 가스 이 세 가지 페이스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이제 한중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때가 고체액계 기체가 존동하면서 평형을 이루고 세 가지 상경계라고 하는 점을 T3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런 상충점은 이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갖고요. 그 외에 특징적인 건 상충점은 한 물질의 액체상이 존재할 수 있는 최저압력.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룰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페이스 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논의의 기본으로 임의의 조성계의 자유분 F 그리고 구성성분의 수 C 평형을 이루는 상수 P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어떤 규칙입니다. 그래서 F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유도라고 부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평형을 이루는 상의 수를 변화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기변수 수입니다. 세기변수 같은 경우는 인텐시브 프로퍼티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유도라고 하면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변화시킬 때 그거가 이제 독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자유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템퍼처나 프레저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 템퍼처나 프레저도 어떨 때는 인디펜던트하고 어떨 때는 하나를 바꾸면 다른 하나가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자유도가 몇 개인지 이제 개수를 세기 위해서 이런 식을 나타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분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독립적인 화학종의 최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화학적으로 독립적인 컨스티튜언트 구성 요소 시스템 계 안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이고요.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존재하는 화학종, 이온이거나 분자. 그래서 이런 화학종의 개수가 몇 개인가 있고 또한 이제 독립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P 같은 경우에는 상입니다. 그래서 뭐 리퀴드, 솔리드 페이스, 혹은 뭐 알파, 베타 페이스 이런 거를 다 이제 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화학 조성과 물리적 상태, 전반에 걸쳐 균일한 물질의 형태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세 개를 고려했을 때 저희가 상규칙을 나타낼 수 있고 어떤 자유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이제 성분수가 1인 경우, 그러니까 화학종의 수가 1개인 경우, 뭐 pure substance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순수한 물 같은 경우는 H2O 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C1이라고 하게 되고 C1일 때 이제 F는 3-P가 되는데요. 그때 산이 1개인 경우, 뭐 예를 들어 리퀴드 상태이다, 리퀴드 워러 상태이다 라고 하면은 결국 P가 1이 돼서 F는 2가 되게 됩니다. 그 뜻은 이 어떤 시스템을 변화시킬 때 독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기 변수의 수가 2개라는 뜻인데요. 상도표를 한번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여기 어떤 각각의 에어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아니고 이 상태일 때 페이스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뭐 저희가 템퍼레처를 이 정도로 설정하고 뭐 프레셔를 이제 이 정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가스라는 상태일 때 근데 이제 템퍼레처 이렇게 바꿨다라고 해서 뭐 프레셔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템퍼레처와 프레셔를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F가 2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근데 두 개의 상이 평행한 경우 이때 이제 P가 2인 경우겠죠. 여기 P가 2인 경우 그러면 F는 1이니까 이때는 바로 여기 페이스 바운더리가 되게 됩니다. 페이스 바운더리에서는 페이스가 두 개잖아요. 뭐 예를 들어 리퀴드 베이퍼 이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페이스가 두 개인 경우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선을 반드시 따라서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만약 저희가 이제 템퍼레처와 프레셔가 여기쯤 있었다라고 할 때 템퍼레처를 온도를 높여줬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 라인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프레셔도 함께 높아지게 되죠. 결국 이 템퍼레처와 프레셔가 독립적인 상태가 아니게 되고 한 변수를 바꿀 때 이제 다른 변수를 바꾸기 때문에 F 자유도가 1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세 개의 상이 평행한 경우 이제 P가 3인 경우에는 F가 0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트리플 포인트가 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 템퍼레처와 프레셔가 반드시 픽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자유도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자유도가 뭐 저희가 막 이때 변화를 시켰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세 개의 페이스가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가져가는 것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베리어블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FC-P+2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예를 들어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제너럴 인텐스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와 템퍼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요거 이제 미리 빼놓고 베리언스가 이제 두 개, 자유도가 두 개 있다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난한 베리언스 같은 경우 이제 컴포지션이 있게 됩니다. 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상이 있게 되는데 이게 어떤 A라는 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이제 다양한 화학종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A, B, C라는 화학종이 이제 있다고 컴포지션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컴포지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자유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저희가 이 농도를 변화시키거나 뭐 양을 변화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럴 때에 인디펜던트 베리언스는 몇 개인가를 계속 저희가 세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몰 분율은 ABC가 있는 ABC 컴포넌트가 있는 항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세 개의 몰 분율의 합은 언제나 1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A나 B를 바꾸면은 C는 언제나 픽스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이 되는 거고 이제 두 가지만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컴포넌트가 3개인데 그 2개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결국 만약에 C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C에서 이제 하나를 뺀 값만 저희가 인디펜던트한테 바꿀 수 있고 지금 이제 페이스 하나에 대해만 생각해보면 페이스 뭐 B에는 뭐 이렇게 있고 C에는 이렇게 이게 쭉 가서 페이지가 이제 키가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P를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일단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어떤 밸런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하나 또 고려해 줘야 될 게 이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이 베이스 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퀄리브리엄 상태일 때는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지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이런 베이스들이 모두 다 이퀄리브리엄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써볼까요? 다른 페이지에 있는 A라는 컴포넌트에 생각을 했을 때 약간 헷갈리는데 그걸 이제 알파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 A가 알파 페이지에 있을 때 그때 케미컬 포텐셜과 A가 베타 페이지에 있을 때 그때의 케미컬 포텐셜은 이제 똑같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아까 배웠었죠. 그런데 이퀄리브리엄 상태일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고 이거를 이제 쭉 나타내서 뭐 A가 어떤 P에 있을 때 P 페이지에 있을 때 이때 케미컬 포텐셜도 A가 P-1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 개수인데 개수보다 하나 작은 거예요. 이때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라고 이제 쭉 저희가 이퀄리브리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의 개수는 결국 P-1이겠죠.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은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P-1개의 페이스가 이퀘이션이 존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서로 지금 디펜던트하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컴포넌트가 ABC로 쭉 가서 C에 있게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뭐 B에도 쓰고 C에도 쓰고 쭉 가서 여러 개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요 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C를 이제 곱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베리어스들은 지금 디펜던트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인디펜던트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합에 디펜던트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결국 F는 2 플러스 P C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에 C 마이너스 P 이렇게 남게 이런 걸 이제 페이스 롤이라고 되는 거고요. 결국 이런 자유도가 몇 개인지를 찾는 게 상규칙. 이런 식으로 만약에 케이스를 좀 보시게 되면은 알파 페이지가 있고 베타 페이지가 있는데, 만약에 알파 페이지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이제 P가 1이 되면서 F가 2가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컴포넌트가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템퍼처와 프레셔를 이 에어리아에서 이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P가 2다. 알파 페이지랑 베타 페이지가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럴 때는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 페이스 바운더리 상태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프레셔와 템퍼처가 변화할 때 페이스 바운더리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자유도가 이제 하나만 있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지가 이제 3개인 경우 이때는 밸런스가 이제 전혀 없게 되는 거고, P가 4인 경우는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3가지 물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게 되면은 카본 다이옥사이드, 월월, 헬륨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징적으로 1atm, 그러니까 atmosphere pressure일 때 보시게 되면은 소리드와 베이퍼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1atm일 때는 어떠한 온도, 그러니까 이제 룸 템퍼처에서는 베이퍼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 atmosphere pressure에서는 리퀴드 CO2를 볼 수가 없고, 이제 드라이 아이스라고 이제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승화하는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아이스크림 사면은 드라이 아이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퀴드 CO2를 만들고 싶다면 굉장히 높은 압력을 줘야지 겨우 이제 CO2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룸 템퍼처 같은 경우에 리퀴드와 베이퍼가 평형을 이루는 건 지금 67 atm이잖아요. 그 정도까지 프레셔를 굉장히 높여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1 atm이 저희가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거의 67배를 해줘야지 겨우 이제 리퀴드와 베이퍼가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논폴ար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 간의 인터랙션이 적어서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 로마자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다 아이스, 솔리드입니다. 그래서 솔리드와 리퀴드의 페이스 다이어그램, 페이스 바운더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 기울기가 굉장히 크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 그러니까 녹는 점이 있겠죠. 녹는 점을 조금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압력의 변화가 굉장히 커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울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산화탄소와 다르게 이건 약간 이제 논의 기울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증가할 때 녹는 점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자 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이스 상태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솔리드에도 굉장히 많은 베이스 이런 다른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같은 경우에 수소결 하이드로젠 본딩이 있기 때문에 이 하이드로젠 본딩이 여러 가지의 스트럭처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교체 성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헬륨 같은 경우에 이거 보시게 되면은 헬륨은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지금 페이스 다이아그램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우리는 사실 다 트리플 포인트가 있는 것을 배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솔리드고 여기가 리퀴드고 여기가 가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트리플 포인트, 그러니까 솔리드, 리퀴드, 가스가 하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트리플 포인트를 얻게 되고 다른 리퀴드 두 개가 가스랑 평형을 이루고 있는 트리플 포인트만 존재를 하게 되네요. 헬륨 같은 경우에 이제 리퀴드 베이스가 두 개가 있게 되고요. 이것을 나누는 것을 이제 람다 라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헬륨이 이제 이런 람다선으로 표시된 액체 경계면을 가진 유일한 물질이라고 그래서 사실 그거 나가고 싶은데 지금 컴퓨터가 안 좋아서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출석을 부르고